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서울이 49개 지역구인데요. 25개 해보자. 출마를 하면서 정치를 했던 시절은 20년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딱 2번 했잖아요. 4년, 8년을 한 거고 12년은 통편집을 당한 거죠. 아주 안전한 데 가기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여도 그런 지역으로. 통이 떨어진 거예요? 네. 당, 네. 통.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퐁당은 이제 제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될 차례. 네, 안녕하십니까. M이코노미 뉴스 윤영무 본부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서울과 수도권이겠죠.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 당위원장 김선동 위원장님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이 49개 지역구인데요. 25개 해보자. 전통적으로 저희 당이 서울에서 과반 이상을 한 예가 굉장히 드문 거죠. 네. 우리 정치가 지금 사실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 야당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정말 대화가 되고 국민들 앞에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 정치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정치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의석 분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도권이 그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에서만 2선이죠. 2선 하셨죠. 2선했죠. 2선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제가 퐁당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제 다음에는 또 당선될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퐁당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서울시장도 출마하셨고. 네. 아, 그러면은 정치 역정으로 보면은 거의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정치 실무를 한 것까지 합치면 그런 셈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정치 일선에서 출마를 하면서 이제 정치를 했던 시절은 약 20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딱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8년을 한 거고 12년, 4년씩 3번, 12년은 통편집을 당한 거죠.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면은 네. 지금쯤은 이제 막 그림을 그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뭐 네. 이런 거 하실 텐데. 네. 민주당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편제, 서편제 할 때 서편제 쪽에서 많이 당선이 되고 올라오시잖아요. 네. 우리 당을 보면 이제 또 동편제 쪽에서 이렇게 많이 돼서 올라오시는데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가 정상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비전을 놓고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을 하고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서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렇게 저 당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 과정이 이번 총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여야가 그렇게 그냥 허구 많은 일들 중에 딱 싸울 거 골라가지고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해볼래 그러면 저 당에서도 그래 좋아 우리도 이런 거 할게 그럼 이 당에서 또 우린 이런 것도 있어 서로 이런 선순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로 이번 총선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못난이 정치하면서 제가 못났더래요. 제 찍어주지 말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주세요. 양쪽에서. 그럼 얼마나 이쁜 정치가 되겠어요. 네. 그걸 저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서 개혁공천이 네. 무슨 소리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새롭게? 잘못된 것을 개혁이라는 게 이제 이 가죽을 벗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피나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자라는 건데 개혁공천 해야죠.
특히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네. 반발할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불가피하게 희생을 해야 될 부분들도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개혁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우리 당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당 그러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게 되게 높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서민들의 시선으로 좀 내려오는 공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좀 낮추어서 이번 공천의 컨셉으로 예를 들어서 한 직업군으로 따져보면 이제 은행원, 은행원 몇 분 정도 이렇게 공천한다 그러면 저는 은행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분들 좀 공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장차관 하던 그런 고위직 그런 관료들만 공천할 게 아니라 중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정말 문제의식이 괜찮아서 그런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중하위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당에서 좀 후보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반 국민들하고 시선을 같이 좀 낮추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컨셉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공천 되게 신선하고 신선해. 저 당은 맞아 우리랑 같이 하는 당이야. 이런 이미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많이 비워둘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부지런히 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삶과 아주 삶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천 좀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건 뭐 질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울의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우리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우선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뭐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안전한 데 가기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여도 그런 지역으로 가서 당선이 되면 우리 당에도 좋은 자산이 되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판 기념회 때 뭐 소문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주변 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였는데 위원장님 측이 김선동의 동문동답이잖아요. 네. 동문서답이 아니고 왜 동문동답이에요? 예. 김선동의 동문동답은 김선동에게 묻고 김선동이 답하다 그래서 동문동답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동문서답이 아닌 동문동답이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건데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김선동의 동문동답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고 싶으세요? 여기에서 고른다면 저는 진심. 네. 진실. 진심.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도 뭐 국회 잠시 뭐 이렇게 취재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서로 싸우다가도 또 친해지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인간미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도 옛날에는 뭐 카메라가 있거나 낮에는 싸워도 저녁 때 퇴근하거나 그러면 서로 술잔도 기울이고 또 못 나눈 그런 인간적 회포도 풀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보면 서로 진영으로 나누어서 정말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정치. 정치가 국민을 편갈라서 국민들을 진영으로 나누게 했는데, 근데 우리 정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라져 있는 것을 화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목표를 제시를 해서 으쌰으쌰 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있는 국민들을 나누고 싸우게 만드는 정치, 그리고 스스로들 적대시하는 정치,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이걸 청산을 해야 우리 정치가 또 나라의 미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국민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정치가 편갈르기를 행하다.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흔히 지금 보면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보수 진보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부터 우선 자성을 먼저 해본다면 저희 당은 과거에 되게 유능한 정당이었어요. 네.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저희들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권을 잃고 보니까 많은 유능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성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성과 진보성을 회복한 정당으로 돌아가주고 우리는 다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왔던 그런 유능함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가면 서로 상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이게 동등했을 때 같았는데 네. 지금은 좀 극단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우리의 그 정체성,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은 있나요? 아 시대 정신이요. 저는 우선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먼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한동안 정치 민주화가 굉장히 큰 시대적 정신이었고 화두였는데 그 시절을 지나서 10년 동안 하면서 그 시절이 지나서 이제 잠깐 경제 민주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요새 K-팝, K-드라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 어찌 보면 문화 경제화, 문화 경제. 문화가 곧 경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문화라는 영역은 국경이 없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DNA 이걸 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경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경이 없는 그런 문화 영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 혹시 위원장께서 존경하는 정치인이 국내 정치인? 저는 백법 김부 선생을 되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정치인이다. 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 좋아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흠을 잡으면 존경받을 분이 하나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처럼 보이는데 사실 달리 보면 이게 신이 써내려간 한 편의 드라마 아닌가. 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민주화의 단계로 오고 산업화되고 이렇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좋은 것을 보면 한없이 외국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장점을 볼 때가 됐다. 매일 그 찌질하게 못난 거 잘못한 것만 해가지고 서로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서로 적대시하게 할 게 아니라 잘한 거 좀 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 나라가 굴러가던 수레바퀴가 멈추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그런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실 때 도봉에서 그 도봉은 그 야권 지역 아닌가요? 거기?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단 한 번도 저희 당 계열에서 당선이 된 적이 없었던 지역이고 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도봉구가 김근태 의원님 또 유인태 의원님, 그러니까 제 지역이 이제 유인태 의원님이셨고 그런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아주 어마어마하신 중진 의원들께서 그렇게 포진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해보겠다고 제가 달려들었으니까 제가 저 간땡이 큰 놈이죠. 그때 그 유인태 의원님한테 이겼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때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 그때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좀 경제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위기라서 사실은 그 음덕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 표현할 때는 소 뒷걸음 치다가 뭐 뒤잡았다 그런 식으로 운 좋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분위기상 작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제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시 넘어서 2시 넘어서 새벽 3시 반 뭐 이렇게 되고 제가 한 발만 더 걷자. 여기서 만나는 한 사람
땜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한 발만 더 걷자, 한 발만 더 걷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드는 생각이 세상에 최선이라는 건 없다. 그러나 얼마만큼 최선에 가깝게 노력했는지 본인은 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개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개표 방송 막 보자고 저 막 손을 잡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미 승패를 떠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진다면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셨던 분하고 그 감사를 표하고 이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 실제로 그 당시의 마음이 승패는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GTX C 노선이죠. 그것을 직접 생각하고 이걸 유치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GTS-C 노선은 이제 최근의 일인데요. 네. 지난 정부 때 GTS-C 노선이 사실 서울 구간은 전체가 다 그 지하로 원래 지상으로 가면은 막 소음에다가 진동이 있으니까 시속 300km인데 다 서울 구간은 전부 다 지하로 가게 되셨는데 유독 도봉 구간이 6천억 원이 더 든다는 이유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구간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도봉으로 우습게 알았네. 그래서 이거 왜 하필 도봉구만 이럴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니까 이제 주무장관이잖아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저랑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야, 원 장관 이거 봐라. 지역구 해보지 않았냐. 이거 정말 도봉구 명산이 있는데 지금 국철 1호선도 지상인데 이거에 더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 망한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거는 지하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원희룡 장관에게 아주 강력히 어필을 했죠. 올해 이제 5월 10일 날 그렇게 이제 지하로 가는 걸로 공식 발표가 됐죠. 그래 정리가 된 거죠. 네. 그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국제 사업에 네. 김 위원장님이 계셨구만. 네. 그거 몰랐네. 네. 여기 책에도 있던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인가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있고 네.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특권, 네.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특권. 네. 이게 좀 되게 요즘 네. 같은 시대에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다 미래가 있는 기회와 도전의 그런 서울이었어요. 근데 요즘 서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잊어먹은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 보면 집값이 막 치솟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세금 덩어리로 변했어요. 이게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그래서는 미래가 없다. 더더군다나 그럼 청년들은 그 속에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뭐 이게 나오고 이런 자포자기의 그런 수도 서울이 돼서 청년들이 다시 이 수도 서울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기회를 잡고 도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청년들이 다시 일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특권을 주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줘야 되고 당연한 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낸 게 제가 직접 고안해낸 정책이 3억 전세에 한 25평 거의 30평 가까이 실제로 2억 5천만 원이면 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 전세를 10년 살 수 있는 반값 전세 신혼주택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거를 청년들에게 제가 5만 호를 우선 만들겠다. 5만 호.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면 그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조금 하고 부모들한테 조금 신세지고 좀 안 되면 약간의 금융 대출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는 그래도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 서로 깔고 잘 집은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아이 낳고 하면서 재산도 좀 형성하고 그럴 기회를 주자. 그래야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돈 1원도 안 들이고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철도 차량 기지 이런 데 가면 그 상판을 토지로 복개를 하면 덮어서 그 위에다 지면 되는데 그거를 SH 공사 할 필요도 없이 민간에다가 하면은 한 2억 5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2억 5천만 원이면 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억에 이걸 주게 되면 오히려 한 집당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용 갖고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뭐 도배하고 이런 거 다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남는 거는 그나마 돈이 좀 모자란 사람들한테 아주 저리로 정책금융으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1원도 안 들이고 5만 호라는 전세 공공재가 확보되는 거고 10년이면 60만 명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는 거의 돈 안 들어가고 이런 정책 조합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죠. 끝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좀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찰해 주시고 많이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정치는 뭐 너희들 그런 부류들이니까 늘 외면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할 때 안주거리 이렇게 삼으시는데 저는 아주 우리 정치를 아주 냉혹한 눈으로 제대로 좀 관찰해 주셔서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박수와 격려를 그리고 정말 문제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따끔한 그런 질책을 주셔서 반성하고 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도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몫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정치가 저희부터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퐁당 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퐁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당, 네. 당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퐁당은 제가 되고 안 되고 이제 이번에 될 차례입니다. 될 차례죠.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연 대한민국 여의도의 300명 국회의원은 사자와 여우의 탈을 쓰고 국가의 운명을 헤쳐나갈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선한 국회의원은 몇 명이 있는가? 사악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유능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무능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진짜 선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또 사악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답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우울한 정치 현실이다.